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봐도 상대방 과실인데 쌍방 과실로 처리되어 온 사고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스튜디오에 법무팀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과실 비율이라는 것부터 좀 알아보죠. 어떻게 나누는 거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건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고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그 책임이 더 누구에게 크느냐, 이게 과실 인정 비율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좀 주먹구구식이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CCTV라든가 블랙박스가 다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강한 요구가 생긴 거예요. 왜 내 과실이 이렇게 되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에는 목소리가 크면 됐지만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도 있었죠.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우선 그 도로교통법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가 우선이겠죠. 사람보다도.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이겠죠. 이런 도로교통법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강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 조금 있었습니다. 강자 위험 부담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사람이 가는데 교차로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신호등을 위반해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차량은 좀 더 주의 의무를 더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덩치에 따라서 그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동호가 그렇습니다. 그려지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사람들에게도 또 굉장히 더 책임감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동차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충돌했을 때 자동차의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원칙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굉장히 교통량이 많았을 때와 교통량이 작았을 때, 그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지역일 때, 아니면 조명으로서 밝을 지역일 때, 같은 저녁이지만, 그리고 제한 속도를 예를 들어서 80인데 90으로 위반했을 때 130으로 위반했을 때 이건 다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는 게 또 제대로 된 과실 비율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쪽이 분명히 잘못을 했더라도 손해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쌍방과실 처리를 해왔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변호사님, 내 과실이 분명히 나는 직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제 과실이 40%죠? 라고 따져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뒤에서 받았는데 이게 8대 2라는 거예요. 그럴 땐 그렇습니다.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바로 소송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조그만 비용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럴 때는 일단은 따져라. 보험회사 직원한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하면서 따져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보험사는 6대 4에서 7대 3, 8대 2까지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그러고 금감위에 신고하겠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더 정확히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실 비율이 피해자 차량이라도 10%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가해자 차량의 치료비라든가 이런 손해들을 보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둘 다 할증이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가 덜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측면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에 약간의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그러니까 그 손해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뭐 서로 이제 사고가 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갈등을 겪겠지만 그 뒤에서 이제 손익계산이 들어가는 거는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양쪽에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쌍방과실이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목소리 큰 사람이 싸운다고요. 계속 싸우다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참 힘들거든요. 적절히 타협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네. 항상 이제 그 사고가 나게 되면 먼저 목부터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난 순간 차에서 나올 때 목 잡고 허리 잡고 이렇게 네,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조치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쌍방과실을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좀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죠? 네, 보면 2차선에서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선에서는 직진만 가능한 차잖아요. 근데 3차선에 있던 차량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경우 A 차량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개정돼서 B 차량 100% 과실로 변경된 겁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칼치기 운전이라고요. 바로 뒤따라오던 차량이 중앙 차선을 벗어나서 바로 앞쪽으로 추돌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추월하잖아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A가 피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과거에도 뭐 7대3, 6대4 정도 됐었는데 쌍방울 지금은 했었는데 A의 과실은 0%, B 과실 100%로 변경이 된 거고요. 다만 이 상황도 B가 좀 더 넓게 해서 추월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실비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이제 자유로 같은 데 달리다 보면 저런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칼치기에서 확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피하기가 굉장히 쉽지 그렇습니다.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쌍방 과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방 과실이 많다 그러면 100대 빵이다. 네, 이렇게 100대 바뀌었다. 빵입니다. 화물차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화물차 뒤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차량에 굉장히 많은 걸 싣고 가기 때문에 바람이 세거나 비바람이 불면 떨어지는데 과거에는 뒷 차량에게 한 40% 과실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앞 차에게 100% 낙하물을 떨어뜨린 자에게 100% 과실비로 인정하지만 다만 여전히 가감 요소는 조금 있는 겁니다. 안전거리 주의 의무를 너무 위반한 채 바로 트럭에 딱 붙어서 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피할 수 없었지만 과실비 일부가 인정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차량끼리의 사고도 그렇지만요. 요즘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있고 또 배달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량과의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실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좀 무서워요.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갓길로 가다 보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요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생겼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자전거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게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즉 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B 차량은 차도로만 가야지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릴 수 없고요. 그래서 A에 같이 달리고 있던 A 자전거 앞쪽으로 급격히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B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A 자전거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B 차량이 자전거 전용 도로에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A에게도 일부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경우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오토바이 말씀하십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오토바이들도 아무래도 약자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보다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배달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빨리 몰고 굉장히 칼치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위험하게 예, 움직여요. 고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만 있어도 위험한데 어떻게 보면 오토바이가 가해자일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이런 교차로 사고에서 오토바이에게 30% 정도 과실을 줬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대로 오히려 오토바이에게 70% 과실 비율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좌회전하지 않았습니까? 좌회전해서 조금 더 교차로에 더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갑자기 직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실 비율이 오토바이에게 더 많다는 것이죠. 아까 그 이승훈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분쟁이 생길 때마다 다 변호사를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손해보험사 산하에 있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이용하게 되는데 분쟁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쟁을 심의해 주는 건데 손해보험협회하고 보험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바로 이런 분쟁심의 조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뭐 어느 5만 원, 10만 원 뭐 이 정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당사자 의사를 들어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고 특별히 이 처리 기간이 한 70일 정도면 다 마무리가 돼요. 재판 같은 경우를 하면 7개월이 걸리지만 70일이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은 보험사에 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고를 했더니 A 보험사였는데 상대방 차량도 A 보험사예요. 그러다 보면 야 같은 회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해서 분쟁의 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좀 같은 차도 같은 보험사도 이제 포함이 됐고요. 이번에 개정으로. 네. 그리고 또 자차 손해에 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분쟁조정심의원에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도 잦게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과실 비율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눈여겨 보시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눈여겨 보시고 나서 나중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